앞서 바이올린 도표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바이올린은 사람의 몸을 형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몸이고 목, 머리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이 몸 부분에는 여기가 앞판, 여기가 뒷판, 옆판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목, 네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위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걸 소용돌이 혹은 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처럼 달려있는 4개 부분이 있죠. 이거는 팩 혹은 주감깨라고 부릅니다. 몸통에는 손가락을 짚는 지판 혹은 핑거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밑에는 줄거리, 줄을 지탱해주고 있죠. 줄거리라고 부릅니다. 줄거리 안에는 가끔 1개 혹은 3개에서 4개까지 쇠붙이가 이게 달려있죠. 이거를 조리개 혹은 정밀조리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판과 줄거리 사이에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둥글게 생겨서 이게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또 실제로 다리처럼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브릿지 혹은 버팀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버팀말.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턱을 받쳐주는 턱받침, 그리고 이 조리개를 이를 딱 받쳐주는 고정말 혹은 엔드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판에 보시면은 F 모양의 두 개 F 모양의 구멍이 있죠. 이거를 F 소리샘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바이올린 명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이올린에는 4개의 줄이 있습니다. 1번 줄은 E선, 미음이 나고, 두 번째 줄은 A선, 라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은 D선, 레음이 나오고, 네 번째 줄은 G선, 솔음이 납니다. 오늘은 그 흑단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악기를 보시면은 검정색 부위가 이 팩 부분, 그리고 지판 부분, 줄거리, 엔드핀, 턱받침이 있는데요. 이 턱받침 같은 경우에는 흑단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굳이 흑단나무 안 써도 큰 지장은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팩 같은 경우에는 흑단나무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주 부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주 안 돌아가기도 하고 한답니다. 흑단의 장점이 단단해서 부러지지도 않지만 이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 해서 흑단나무가 절대로 안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주 흑단을 나무를 선호한다 그래요. 가끔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연습용 악기를 튜닝하거나 했을 때 정말 안 돌아가서 이 팩이 부러질 경우도 되게 자주 있죠. 특히 이 끝에 부분만 부러져서 안에 있는 핀이 박힌 상태로 부러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빼기가 곤란하겠죠. 그럼 악기점 가서 많이 그거를 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지판 같은 경우에는 이 악기의 일부처럼 이 악기에 풀로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이거를 교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팩 부분하고 이 줄거리 그리고 엔드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나무가 정말 흑단이고 어떤 나무가 흑단이 아닌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연습용 악기 같은 경우에는 흑단나무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흑단나무를 쓰지 않고 검정색 페인트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흑단나무를 쓰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흑단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흑단나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나무가 진짜 흑단나무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흑단나무는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고 흑단나무가 아닌 나무는 물에 뜬다고 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라앉는 나무는 흑단나무이죠.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물에 떠 있는 나무는 흑단나무가 아닙니다.